일정 상태 행동에 대한 다양한 공정 변화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 변화에 대해서 혈기 표준화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LNG선 구조에서 공정에 대한 혈기 표준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LNG 운반선은 크게 구형제한 생수 운반선, 즉 모스타입 LNG선과 상장 저장 생수 운반선, 멤브레인 타입 LNG선 주 품종이 있으며 10월경 골라사의 두 선형을 동시 건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목표는 구형과 상자형 저장 탱크의 구조 특성을 반영하여서 구조 운영 부분을 제외한 풀단 공정 특성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LNG를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프로시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분 제거를 목적으로 홀드 드라이빙 프로시저를 실행하게 되고, 두 번째로 헤어진 에어를 제거하여 산소 제거 및 색깔 방지를 위하여 벤툴을 이용하여서 이너팅 프로시저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너팅 프로시저 다음에는 내추럴 가스를 이용하여 쇼 리턴 컨디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스노 프로시저를 수행하게 되고요. 다음 공정으로 선적 과정 이전에 LNG를 이용해서 전체 시스템 온도를 낮추는 쿨다운 프로시저를 수행하게 됩니다. 쿨다운 프로시저를 수행한 이후에 선적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쿨다운 프로시저의 정의를 살펴보면 LNG를 선적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으로 LNG 증발 전기를 이용하는 공정입니다. 다음 쿨다운 프로시저를 하는 목적은 하부된 온도 하강에 의해서 구조 통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구형의 저장 탱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볼타입 탱크는 로젠버그사에 의해서 77년대에 개발된 선종으로 선치와 구형 탱크가 독립된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탱크는 구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탱크 적도 부위에는 다음과 같은 스커트 형태에 의해서 탱크를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박의 경우 선박의 충돌로부터 LNG를 보호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선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야 확보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탱크의 전체 탱크를 구성하고 있는 벽면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 알루미늄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량을 인슐레이션을 통해서 단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자형 탱크의 벽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것은 GTT사에서 1970년대에 개발된 선종으로 선체와 탱크가 함께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선체의 형태는 처음에 코로게이트된 구조를 갖고 있는 화양가리 베리어가 가장 안쪽 벽면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코로게이트된 벽면은 서머 스트레스에 의한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벽면이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베리어, 그리고 인슐레이션 벽면에 의해서 총 10가지 벽면 물질에 의해서 벽면의 단열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면이 선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에 의한 LNG 리프 형상에 대해서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선종에 대한 특징을 스키어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크로싱 현상에 대해서 구형 선종의 경우 우상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머 스트레스의 영향은 구형 선종일 경우 두개의 탱크와 선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응력 집중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력 집중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같은 동일 선종을 비교해 봤을 때 화물 선정량에 있어서 상자형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고요. 하역 후에 탱크에 남아있는 LNG 양을 살펴보면 구형 선종의 경우 더 적은 양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딩 타임과 쿨다운 시간을 살펴봤을 경우 구형 선종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쿨다운 프로시저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은 프로시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탱크의 쿨다운을 실행하기 위한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결정한 이후에 프로세스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에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게 됩니다. 원하는 시간 내에 만족하게 되면 구조 해석을 수행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조절하여서 다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만족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구조 응력 해석을 수행하게 되고, 그 구조 응력 해석의 해석값을 만족시키면 다시 그 전체 프로시저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구조 응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다시 설정하여서 전체 시스템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쿨다운 프로시저에 적용되는 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식이 적용됩니다. 먼저 탱크 내부의 에너지의 상변화 계산을 탱로빈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고, 병렬 통해 빠져나가는 열량을 덤프 커퍼스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다층 구조에 대한 열 전달 모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 가버닝 이퀘이션은 상부에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컨덕션과 컨덕션으로부터 컨덕션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은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고, 두 번째 컨덕션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이 컨벡션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두 번째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똑같은 동일 조건을 선정하여 두 선박을 비교하기 위하여 가상의 화물 저장 탱크를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화구 탱크의 볼륨을 45,000짜리 탱크를 설정하였고, LNG 스프레이 레이스를 일정한 20톤/아워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조건인 초기 온도를 80도로 설정하여서 실제 선박과는 관련 없이 두 선박을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시스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화면입니다. LNG 포지션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LNG 포지션과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듈이 삽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LNG 멤브레인 타입과 모스 타입 형에 따른 탱크의 디멘전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듈을 선정하고요. 또한 단열면으로부터 침투되는 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모듈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하이시를 통해 결과를 분석한 화면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스 타입의 경우 각 경매를 통해 계산된 온도 하강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쪽 카우텍스를 통해서 카우텍스 내부에서의 온도 변화를 보면은 모스 타입의 경우 약 9시간의 세츄에이션 타임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스형의 멤브레인 타입은 약 5시간 만에 세츄에이션 타임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쿨다운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생 가스의 양을 살펴보면은 약 1.5시간의 최대의 피크 레이트를 보이는데요. 모스 타입의 경우 약 16만 톤/아워의 고이로프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박스형의 멤브레인 타입의 경우는 약 1.5시간에 약 12톤/아워의 고이로프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열대선 계수와 온도 계수는 열능력 계산의 중요한 변수로 구조 응력 계수의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발생 증발량은 공정 설계의 중요 변수로 컴프레서 설계의 중요 변수로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 연구 결과에 의해서 공정 시뮬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벽면을 이루고 있는 월 핏 커패시티가 가장 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 탱크의 경우 세츄레이션 쿨다운에 도달하는 시간이 약 9시간,
박스여행 여부 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발생되는 고효 가스의 양은 볼탱크의 경우 16.3톤/아워, 박스의 경우 11.6톤/아워로 아워의 양이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 토대로 엔진 가장 수임전 시스템 개발과 구조 운영 해석의 중요 변수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